네, 안녕하세요. 김시한 원장입니다. 오늘은 말린 구절초, 효소 담는 과정들을 갖다가 설명해 볼까 하는데요. 구절초는 어혈을 제거하고 생리불순을 개선해 부인병에 특히 좋다. 여성의 생리불순을 개선하고 부인병에 예방을 한다. 살균 효과가 있어 몸의 염증을 억제한다. 감기를 예방하고 기관지를 튼튼하게 한다. 혈관에 콜레스테롤을 쌓인 것을 막아준다. 구절초는 우리나라의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들국화로 줄기 끝에 한 송이 씨 피는 흰색 꽃이 아름다워 감상용으로도 많이 재배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구절초의 줄기와 잎, 꽃 말려 약으로 써왔다. 특히 구절초의 잎에서는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방향제 물질이 있는데 의약품이 없었던 옛날에 상처 부위에 구절초의 잎을 찧어서 붙이고 또한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떡에 구절초를 얹어 오래 보관하기도 했다. 구절초 꽃은 향이 좋아 말려서 베개 속으로 만들며 수면을 취하게 도와주며 최근에 향수나 화장품 원료로도 많이 쓰여왔다. 구절초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맑게 해주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벽에 속에 집어여서 자게 되면 머리를 굉장히 맑게 해주는 효능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벽에는 많이 사용을 해왔고요. 또한 이제 차 안에 방향제로 사용해오고요. 방 안에 이제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역할들을 해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여름에 배꼽티를 많이 입고 노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현대 여성들이 이제 냉병에 취약한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구절초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옛날에 이제 딸이 시집을 갈 때 시집 보내기 전에 구절초를 갖다가 달여서 많이 먹여왔는데요. 그 원리도 그게 해당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자궁에 있는 냉을 갖다가 없애주는 역할들을 해주므로 아기가 잘 들어서게 되고 잘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과정이 형성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구절초 같은 경우에는 늘 준비를 해놓고 딸에게 약처럼 먹여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인식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구절초 줄기와 잎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향균 성분과 향산화 성분이 많은데 특유의
살균 효과로 몸의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감기 예방하며 가래를 삭혀준다고 한다. 특히 기관지가 좋지 않아 감기가 잦고 가래가 자주 걸린 사람에게 효과적이다. 또한 상처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회복시켜준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약용되는 식물에 대해 하나씩 소개하게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영지버섯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지버섯에 대한 얽힌 이야기를 하나 얘기하자면, 중국 최초 황제였던 진시황은 생전에 영원히 늙지 않고 오래 살고자 전 세계로 3,000명의 사람을 보내 불로장생의 명을 찾아오도록 했는데요. 이렇게 구해온 희한하고 진귀한 약재를 진시황은 즐겨 먹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남방에 사는 모기 눈알로 만든 죽, 상어 지느머리로 만든 수프, 곰 발바닥 요리, 천연 꿀벌인 석청, 산삼, 전복, 구기자, 동충하초 등 수없이 많았는데, 예로부터 불로장생의 명약이라고 불리는 영지버섯도 이 중 한 가지였어요. 하지만 진시황은 영생하지 않고 49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죠. 아무리 좋은 약재나 식품이라도 타고난 수명인 청명을 영쟁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나오는 영지버섯은 구멍장이의 버섯과의 대표적인 양용버섯으로 활엽수의 고사목과 그루터기에 자생하는데 주로 잣나무에 많이 붙어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의 전 세계적으로 수십 종을 분포하고 또 5에서 20cm 정도 자란다고 하네요. 갓 성인 손바닥보다 작지만 지름이 20cm 정도 되는 것으로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일반 버섯과 달리 손바닥을 땅으로 구부린 모양이다. 뒷면은 흰색 또는 연한 갈색을 띠고 구멍이 무수히 많이 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지버섯은 따서 향을 맡아보면 버섯의 특유의 그윽한 향이 코끝에 맴돌지만 씹어보면 신맛이 무척 강하다고 합니다. 영지버섯은 모양이 신비롭고 특이하며 효능이 영험한 버섯이라고 하여 영지라고 부르고, 만년까지 살 수 있다 하여 만년버섯,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해서 장수버섯, 늙지 않는다 하여 불로초, 신초, 선초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영지버섯은 갓의 색에 따라 붉은색은 홍지 또는 적지, 노란색은 황지, 흰색은 백지, 검정색은 흑지, 버섯으로 분류하지만 갓이나 기둥에 상관없이 모두 영지버섯으로 취급합니다. 영지버섯의 추출물은 면역력을 증강하고 안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하네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떨어뜨린다고 하고, 또한 뇌세포 독성으로부터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강독성에 대한 간세포 보호 작용을 한다 라고 하네요. 또한 췌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혈당을 떨어뜨리며 기침을 멈추고 가래를 삭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영지버섯에 대해서 소개했는데요. 다음은 어떤 것에 대해 소개할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럼 영상 다시 시청해 주시죠. 구조초는 여성들에게 특히 좋은 약재로 알려져 있는데, 나쁜 피인 어혈 제거를 하며 질염, 생리불순 등을 부인병에 예방하고 개선한다. 반면 자궁 수축시키는 작용도 하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은 주의해야 한다.
구졸초는 호르몬 작용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정력 강화에 좋고 탈모와 흰머리가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 또한 간에 열을 내리고 머리와 눈에 있는 열을 빼줘 숙취 해소에 좋으며 눈 충혈되는 거나 두통이 있을 때 두통이 있는 사람에게 아주 좋다. 더불어 혈관 콜레스테롤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고혈압 개선하고 동맥경화 예방해줄 뿐 아니라 중금속이나 니코틴 등을 노폐물과 독소를 완화하게 배출시켜준다. 그럼 구졸초 효소 담는 재료들을 갖다가 살펴보겠습니다. 말린 구졸초 300g 준비를 해주시고요. 배 1kg 200, 황설탕 1kg 200을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칼도마 효소를 담는 용기 4리터 내지 5리터 정도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또 버무리는 양지기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린 재료는 효소액을 뽑아내기 위해 배를 사용하며 각 비율은 1대 4대 4이다. 설탕 분량 중 60%인 720g 용기 바닥에 깔아주고 버무리고 덮어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40%는 발효 과정에서 2회 내지 3회 추가로 덮어줄 때 사용한다. 그러면 구졸초 효소 담는 과정을 갖다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졸초는 잎과 줄기, 말린 것을 준비한다. 줄기가 너무 길면 적당한 크기로 잘라준다. 두 번째, 배는 껍질과 씨방까지 모두 사용한다. 크기에 따라 6등분 내지 8등분을 한 뒤 약 1cm에서 2cm 두께로 썬다. 3. 설탕 720g 중 일부를 용기 바닥에 약 1cm 두께로 깔아준다. 4. 구졸초를 담는 것에 잘게 썬 배 넣은 뒤 7번째 과정에서 사용할 설탕을 제외한 나머지 설탕을 넣어준다.